안녕하세요.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BMW가 아닌 아우디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입니다. Q5를 시승하기 전까지 전혀 일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승을 마치고 난 뒤에는 경쟁 차량은 물론이고 A6보다 좋은데? 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우디의 긍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거나 아우디의 협박 같은 건 없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승한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7,060만원이며 평균 35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아우디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의 평가가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Q5는 2세대 모델이며 2020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간 주행 등이 패밀리 룩으로 변경되었으며 A6 엔트리 트림에도 없는 웰컨 애니메이션이 추가되고 아우디의 디자인 특징인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차량 길이는 4680mm, 넓이는 1895mm, 높이는 1665mm, 바퀴간 거리는 2819mm, 공차 중량은 1895kg이며 경쟁 차량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전면 디자인 구성은 매트리스 LED 라이트, 아우디 육각 그릴,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위 본넷의 디자인은 차를 더 크게 만들고 독특한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은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웰컨 애니메이션과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가 작동하여 조명 회사라고 불리는 아우디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트리스 LED 라이트는 어댑티브 LED 기능을 지원하고 오토 하이빔까지 작동합니다. 그릴은 정 가운데에 아우디 마크와 함께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카트로 배지가 그릴에 장식되어 있고 범퍼 하단부에는 무광 크롬 장식과 함께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직선이 팬더부터 시작해 도어를 지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디테일이 돋보이고 준형 SUV가 아닌 대형 SUV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팬더에는 S라인 배지가 장식되고 사이드 스커트는 무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입체적이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졌는데요. 루프라인 끝에 있는 스포일러와 후미등 위를 지나는 직선, 범퍼 하단부까지 나누어져 있어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주간 주행등과 비슷한 느낌의 후미등도 웰컨 애니메이션 및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가 작동합니다. 조명에 관해서는 아우디가 진심인 것 같죠? 후미등 가운데에는 아우디 마크가 있고 왼쪽에는 모델명이, 오른쪽에는 엔진 종류 및 카트로 배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무광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머플러는 없는 배기 디자인이 있습니다. 휠은 앞 255, 45, 20인치, 뒤 255, 45, 20인치에 5 세그먼트 스포크 디자인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드디어 아우디가 휠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우디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5의 실내 디자인은 A4의 실내 디자인에서 손풍구 모양만 약간 변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내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오래된 디자인입니다. Q5 45TFSI 프리미엄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스포츠 가죽 시트, 블랙 피아노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이라고 불리우는데 차에 탑승을 하면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계기판 테마가 총 3가지가 있으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운전 중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뉴를 전체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A4와 동일하게 터치를 지원하지만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정차 중에는 키보드로, 주행 중에는 손글씨로만 작동이 돼서 불편하였지만 모니터의 화질은 좋은 편에 속해 영상을 볼 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적당하고 9시와 1시 방향에 홈이 파여 있어 잡는 느낌도 좋았으며 버튼들을 사용할 때 조작감도 확실하게 반응해줘 만족스러웠지만 패들 시프트가 작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은 아우디만의 디자인으로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사용 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전자식 기어 디자인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외관에서 보여준 화려한 라이트의 애니메이션에 비해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우디 차량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프리셋과 표면등 및 라인 등을 각각 선택 가능한 점은 좋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의 개수가 적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도어 라이트와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가 있어 앰비언트 라이트의 아쉬움을 덜어주었는데 2열에는 금속 도어 스커프도 없어 원가 절감이 보였습니다. 실내 재질은 7천만원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지문과 먼지에 취약한 블랙 피아노 트림은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센터 콘솔과 도어 손잡이에는 가죽이 사용되었고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1열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컵홀더, 센터 페시아 수납함, 센터 콘솔 수납함, 센터 콘솔 수납함 두 번째, 암레스트 콘솔, 2열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및 센터 콘솔 수납함은 스마트폰 하나 놔두기 애매한 크기여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암레스트 콘솔에 있는 무선 충전기가 이동이 가능해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놔둘 수 있었습니다. 1열 충전 포트는 센터 페시아에 USB 데이터 포트 및 12V C가잭, 2열 충전 포트는 12V C가잭 및 USB 충전 포트 2개가 있습니다. 1열 시트는 스포츠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적당히 부드럽고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적었으며 코너가 많은 산길을 주행할 때도 시트가 몸을 완벽히 고정해주지는 못하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2열 시트도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동급 중 유일하게 시트 앞뒤 이동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키 182cm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여유롭고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지만 편한 자세로 앉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트 각도 조절은 1단계만 조절이 되지만 충분히 편한 자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1열 시트와 비슷하게 몸을 고정해주는 형태를 하고 있어 양옆에 팔걸이를 이용하면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해도 몸에 흔들림이 적고 시트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를 지탱해줘 장시간 탑승을 하더라도 피로도는 적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여유로운 머리 공간과 무난한 다리 공간 덕분에 단거리 이동에는 큰 불편함 없이 착석이 가능하였으며 2열에 앉았을 때 시야는 답답하지 않고 무난하였습니다. Q5 사우트 FSI 카트로 프리미엄의 편의사양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아우디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티어링 휠의 뒤에 있는 레버들을 조작하면 됩니다. 주행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면 앞차의 인식률이 좋아 멀리 있는 차량까지 인식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차선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이 꼭 필요하신 분은 코딩을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표시되는 정보가 속도,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기능 상태만 표시되어 경쟁 브랜드에 비해 기능이나 크기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이용하는 SUV답게 2열에 3존 에어컨디셔너와 열선 시트, 햇빛 가리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 각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으로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2에 성인 남자가 누우면 머리를 지탱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만 체형이 크지 않다면 차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렁크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트렁크 왼편과 오른편에도 그물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의 화질은 주간과 야간 상관없이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다양한 각도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아우디 기본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으며 저음 및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BMW의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와 비슷한 소리를 들려줘 무난하였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Q5 45 TFSI의 엔진은 질려 4기통 2리터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265마력 37.7토크 0에서 100km 가속 공식 기록은 6.1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입니다. 연료는 5탄가 95로 고급유가 권장이지만 시승 차이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미쉐린 레티투드 스포츠 3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이 있으며 개별 설정에서 엔진 반응과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주행 모드 버튼이 일렬 시트와 멀어 운전 중에 누르기 힘들게 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정차 시 엔진이 정지하는 스탑앤고가 작동하는데 다시 출발할 때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며 엔진이 다시 작동하는 게 조금 느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16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Q5 45 TFSI 카트로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6.57초. (0에서 160km) 가속력은 15.51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4.2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실 표로 보면 0에서 100km 기록 중 제일 늦은 기록이 6.94초로 공식 기록보다 다소 느린 기록이 측정되었지만 일반유가 아닌 고급유를 주유한다면 조금 더 나은 기록이 측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대부분 6.64초 이내로 측정이 되었지만 마지막 테스트에서 6.94초를 기록하여 엔진 컨디션을 유지하는 능력은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GV70 2.5 터보보다 엔진 마력은 약 40마력, 토크는 5.3이 더 낮지만 GV70 2.5 터보의 0에서 100km 가속기로 6.9초보다 더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도 GV70 2.5 터보는 4.77초, Q5 45TFSI 카토로는 4.27초로 Q5 45TFSI 카토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고속 가속력도 0에서 160km까지 15.51초를 기록하여 경쾌함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엔진의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으며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고 싶을 때 부담없이 추월이 가능하였는데 특히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주행 안정성은 SUV답지 않은 안정감이 느껴져 아주 만족스럽고 체감되는 가속력도 급가속을 할 때 경쟁 브랜드인 BMW와 다르게 날렵하게가 아닌 부드럽게 가속이 되어 스포츠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정적이면서 호불호 없는 어느 누가 타더라도 일반적인 시내를 주행할 때는 경쾌하게 고속도로에서는 꾸준히 밀어주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조속에서 약간의 터보렉 때문에 조금 느린 편에 속했지만 시속 100km가 넘어가면 악셀을 밟을 때마다 빠른 엔진 반응을 느낄 수 있어 고속에서 엔진 반응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Q5 45TFSI 카트로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이크의 담력은 민감하지 않아 어느 누가 타더라도 쉽게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Q5 45TFSI 카트로의 브레이크 기록은 3.1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가 제일 밀린 기록은 3.33초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3.33초 이상 밀리는 기록을 보이지 않아 일상에서 사용할 때 브레이크 성능은 믿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Q5 45TFSI 카트로의 미션은 7단 에스트로리 듀얼 클러치 미션입니다.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할 때 듀얼 클러치 특유의 덜컥거림 없이 부드럽게 변속이 되며 급가속을 할 때 빠른 미션 반응과 함께 가속을 시작하고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할 때 경쟁 브랜드보다 RPM을 최대한 사용하지는 않지만 빠른 변속 덕분에 답답하지 않으며 급가속을 할 때 승차감 모드보다 더 빠른 변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같은 미션을 사용하는 A6 45TFS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고속과 저속 상관없이 운전자가 미션 변속을 시도하는 순간 바로 변속을 하며 기어를 내리거나 오릴 때도 딜레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속을 보여줘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치 고성능 SUV를 타는 것 같은 변속 속도를 느낄 수 있고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 좋아 수동 변속을 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승기에서 우아하다는 표현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Q5 45TFSI 카토로에서 느껴졌던 핸들링은 경쾌하면서도 날렵하고 그렇다고 결코 저렴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우아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시내에서 주행할 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도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운전자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로 차가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무겁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경쾌함이 느껴지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무겁지 않아 주차를 하거나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도 불편함 없이 편한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에서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무거워져 시내와는 전혀 다른 안정감이 느껴지고 차선 변경을 할 때나 고속에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부드러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쾌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롤은 저속에서는 꽤 느껴지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롤이 적어지는 게 마치 A5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처음 코너를 진입할 때는 뉴트럴하게 진입하고 코너를 나갈 때는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코너링 성능에 영향을 주진 못하며 오히려 코너에서 뉴트럴한 움직임 덕분에 경쾌하게 코너들을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급코너로 돌아나갈 때도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들리면서 롤이 느껴지지만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으며 높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면 뒷타이어가 순간 접지를 잃지만 사륜 시스템 카트로와 전자장비의 개입으로 운전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차의 움직임을 잡아주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핸들링과 뉴트럴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코너링 성능은 궁합이 좋아 와인딩을 하거나 코너가 많은 길을 주행할 때 중형 SUV가 아닌 마치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Q5 45TFSI 카트로로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측정된 엔진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습니다. Q5 45TFSI 카트로의 주행 소음은 시내에서는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 감탄이 나왔으며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풍절음보다는 20인치 휠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 조금 느껴졌지만 아주 정숙하였습니다.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6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안 좋은 노면과 과속 방지턱을 셀 수 없이 다녔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는데요. A5와 A7에도 느꼈는데 아우디의 코일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면과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는 노면을 지나더라도 잔진동은 시트에 전혀 전해지지 않아 감탄을 하게 되고 요철을 지날 때도 충격은 느껴지지 않으며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 노면이 고르지 않는 곳을 지나더라도 충격이 한 번 더 걸러져서 시트로 전해져 불쾌함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속 반직턱은 에어 서스펜션처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높이가 낮은 반직턱은 아예 느낌이 안 날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으며 높이가 높은 반직턱을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감탄이 나왔습니다. Q5 45TFSI 카트로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입니다. 연비 테스트는 총 2번을 하였으며 첫 번째 테스트는 거리 25km를 시내 70%, 국도 30%의 비율로 주행하였으며 두 번째 테스트는 거리 21km를 국도 100%의 비율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비 테스트의 결과는 리터당 15km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내 주행은 신호등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곳을 주로 다니고 국도 주행도 신호등에 자주 걸려 연비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었지만 생각보다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연비 테스트 결과는 리터당 17.2km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속 80km만 주행을 하였으며 지하차도가 많고 신호등 신호에 걸려 정차를 하였음에도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우디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은 실내 디자인 및 재질에서 약간 실망을 하더라도 정갈하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빠르지만 부드러운 가속력, 우아한 핸들링과 경쾌한 차의 움직임, 에어 서스펜션 같은 좋은 승차감과 좋은 연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을 하는 차량이며 어느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될 정도로 호불호가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라며 아우디 Q5 45TFSI 카트로 프리미엄은 구매하셔도 후회 없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잣도박이였습니다.